네, 시장이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춤한 이 시점에서 포트를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겠죠.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할지 전문가의 도움 받으면서 포트폴리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같이 포트폴리오를 짜볼 텐데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과 회피인데 집중으로는 증권주 가지고 오셨고 회피는 양자 컴퓨터와 같은 테마주를 좀 조심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증권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며칠 사이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겁니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3일 정도 크게 조정을 좀 받긴 네네. 받았고요. 이게 국회 일정이라든지 혹은 이런 게 디테일한 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제가 봤을 땐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시장의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혹은 외인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때문에 다소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근데 지금 현재 포인트가 3,178포인트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우리가 다시 3,000포인트 혹은 2,900포인트 가겠느냐 했을 때는 네. 일단 확률적으로 일단 당장은 좀 적어 보이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돈이 밀려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탁금까지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현장에서 느낄 때 현장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매매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돌아오고 있으신 중이긴 하고요. 네. 그냥 최근에 증권사 여러 군데에서 일단 보고서 자체가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홀드 의견 이런 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실적 발표하잖아요. 실적에 아마 서프라이즈 나온다거나 물론 종목별로 다를 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실적 발표가 아마도 밸류에이션 우려를 해소할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시장 자체 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게 끝날 것 같으면 그렇게 제가 보기 이렇게 시작을 안 했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일단 증권주 아마도 연말까지는 꽤 좋을 가능성이 크게 보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도 시장이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권주는 네. 일단 집중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살짝 쉬어간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지수 상단은 높은 상황입니다. 지수 상승과 함께 증권주 역시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또 확인해보고 증권주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포트폴리오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텐데요.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비중을 살펴볼까요? 자, 증권주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증권주랑 지주사 20대 20으로 가져가고 계시고요. 전력기기, 조선, 엔터 그리고 개별주 가지고 오셨는데 굉장히 좀 세밀하게 세분화 나눠서 오늘 포트를 설정해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증권, 조선, 전력기기 다 한때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아닙니까? 한때 시장을 주도했다는 과거형인 것 같은데 지금도 주도하고 현재도 있습니까? 네.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시장이 지금 계속 순환매. 오늘은 2차전지가 많이 뛰잖아요. 네. 어제 오늘 바이오도 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한 3주 전까지만 시장을 봤을 때는 주도주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시장이 올라오면서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위치에 있는 다른 종목 섹터도 해볼 만하게 바뀌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경우는 좀 다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섹터가 소위 버릴 게 없습니다. 아까 우리 회피 섹터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일단 이럴 때 하면 안 되는 건 테마. 왜냐면 갈 데가 많으니까는요. 어제도 보시면 오늘 살짝 쉬긴 하지만 바로 조선 방산으로 가버리잖아요. 기억해 보시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영민하시고 똑똑하시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가 쉬면 주도주로 가게 되고 주도주가 쉬면 다시 바이오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 과정이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 포트폴리오를 좀 크게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증권 지주는 알고 계실 텐데 말씀드리는 중이고 조선주가 지지난주에 빠졌다가 좀 올라오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선주 핵심 포인트는 LNG 수주입니다. LNG 수주가 지금 나올만 한데 지금 미국과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3분기 중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마도 곧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엔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엔터주 어떻게 보세요? 엔터주 요즘 쉬죠? 네. 쉬는데 지금 25년도에서 26년도까지 엔터는 증액입니다. 방탄도 들어왔고 돌아왔고 공연들이 일단 지금 너무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포트폴리오라는 자체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오늘 좀 전까지도 매매를 하고 왔고 그랬는데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빠질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쫓아가면 여전히 거기 차익 실현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좋은 것들을 여러 개 제가 펼쳐놓고서 조금씩 사보자라는 건 제가 출연할 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 정도 섹터 내에서 일부를 편입을 해보자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포트폴리오 자체를 아마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왜냐면 한 40-50% 담으시니까 한 종목 쪽은. 그런데 이렇게 나누셔야지 아마도 우리가 좀 소외라든 이런 걸 당할 확률이 좀 적고요. 그리고 개별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별주가 5%로 써놨잖아요. 이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렇습니다. 좀 바이오도 좀 하고 싶고 2차 전지도 하고 싶고 그러면 이 정도 만약 1억을 매매를 하신다면 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장기 매매를 하셔도 무방해요. 단기 매매라 하면 변동성이 커 보이는 섹터인데 많이 빠졌을 때 내가 2, 3일 들고 가기는 어렵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빠져있는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고 있다가 올라갈 때 2, 3% 정도 때에서는 아침에 매매를 해보시더라도 시장 컨디션이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포트폴리오 지금 6개, 7개 들고 있는데 내 포트가 안 움직이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많죠.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 포트폴리오 지키기 위한 용도로 개별주 매매를 하는 겁니다. 물론 생업에 있으시고 잘 못 보신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 유지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고 많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은 개별주도 하셔도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좋으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식이 75%고 현금 비중 25%로 부장님께서 설정해 주셨고요. 포트폴리오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엇박자를 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많은 섹터의 종목을 담아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전력기기를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어제 그제 기사 살펴보시면은 우리 전력기기 업체들이 미국에 약 6년 정도, 31년도까지 납품 물량을 확보하고 있던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실적을 당겨올 때 걱정되는 이유는 뭐냐면 몇 년 후에 끊길까 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2차 전지도 보셨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꽤 많은 부분까지 계속 수주가 예정돼 있다. 요즘 조선주섭처럼 살짝 밀렸다가 안 빠지는 이유도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리고 지금 좀 자세히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초과 변압기 시장 성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노후 전력망 바꾸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좋아서 올라가게 되면은요. 우리 데이터 센터 관련 혹은 전력기기 관련주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시장을 보시면 전력기기 관련해서 좀 작은 종목들도 움직였어요. 그런데 작은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마음에 들진 않고요. 변동성 매매 플레이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시즌이 아마 다음 주부터 HD 현대일렉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 시즌에서 매매 플레이가 이루어질 겁니다. 조금 자세하게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미리 들고 계신 분들은 홀드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신규로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있고 나서 일부 세론성 물량이 장중에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즌이 지나서 다시 내러티브 좀 8월 정도 돌아가게 되면은 전력기기 업체는 다시 AI의 훈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의 측면에서 다르다는 측면도 말씀드리고 작은 종목보다는 큰 종목 그리고 HD 현대일렉 시작을 해서 다른 종목들이 지금 계속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살펴보시면은 지금 컨센 상회, 컨센 하회, 컨센 부합인 종목들이 4-5개 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같이 살펴보시고 변화된 컨센 항상 보실 때 가장 직전에 나온 보고서의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거든요. 그런데 평균의 컨센보다는 가장 직전 보고서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력기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 이유가 끊임없는 수주, 실적 때문에 미리 끌어당겨서 주가에 선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수주, 실적의 성장성이 얼마나 이어질지 전력기기를 그 관점으로 보시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요? 아닐까요? 일단 뭐 좋은 거를 말씀을 드려야죠. 뭐 다 좋습니다. 사실 다 좋은데 산일전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산일전기. 배전 변압기라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올해 한 5월달 수출액 보시면은 8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산일전기에서 미국행 비중이 약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업체들 아시다시피 납기 신뢰도라든지 품질 경쟁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좀 너무 없어 보이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거죠.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강해요, 사실 지금 한일전기가. 다른 종목들은 변동성도 좀 있고요. 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강한 종목일수록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거고 빠질 때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서 매매를 할 때는 일단 강하고 커버리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배전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가 저희가 좋아하는 용어가 쇼티지죠. 쇼티지. 네. 쇼티지가 일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초고압 대비해서 짧은 리드 타임이라든지 다수의 플레이어가 존재한다, 이런 여러 우려가 있긴 있었지만 하지만 실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뭐 당장 바로 매수하자라는 것보다는 일단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일단 이런 종목도 있다 좀 보신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안에서는 산일전기를 좀 토픽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포트폴리오 말씀해 주실 때 개별주도 한 5%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장님의 포트를 보니까 뭐 증권, 전력기기, 조선, 엔터 들어와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반도체가 또 빠져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개별주 포트 안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바이오 쪽 뽑아보고 네. 싶고요. 바이오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바이오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한 이유는 움직일 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게 그래서- 잡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종목을 뽑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도 실적 되는 종목을 뽑자. 대웅제약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실적 되는 종목, 우리가 실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중간서 보고서를 보고요. 2분기 발표할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더 잘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웅제약의 경우는 영업이익이 약 590억 정도 최근에 예상되는 컨센서스보다 상해가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톡스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좋아요. 에볼루스양 보톡스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게 4월 말은 하더라도 300억이 넘는 수준의 보톡스 수출을 시연을 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대웅제약의 경우는 일단 최근에 매매하면서 일단 신고가가 지금 예상이 되면서 올라가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 종목 말씀드리면서 아까 반도체도 잠깐 말씀드리는데 생각이 나서 대웅제약도 좋고 네. 지금 어제 좀 꺾였잖아요. 하이닉스가 꺾였고 그렇죠. 삼성전자가 오늘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현장에 드는 질문인 게 이거죠. 반도체를 팔고 바이오를 들어갈까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꺾였다. 일단 하이닉스가 꺾였다 했을 때는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골드망스 보고 자체가 내년 HBM 시장의 점유율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 때, 그리고 이익률이 약간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확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실적 발표 봤을 때 거기서 한번 기대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일단 되고 지금 있는데. 컨센 네. 종합해보면 구조 정도 생각이 네. 나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나온지 안 나온지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일 텐데 요거까지 같이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뭔가 포트폴리오 나누는 데 있어서 단기로 내가 매매할 거리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게 빠졌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컨빅션이 사실은 금요일 현재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금요일이니까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2,000원째 많이 오른 날 네. 많이 흔들리잖아요. 다른 종목들이. 주도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단기 매매할 종목, 그리고 반도체는 내가 실적을 보고 갔으면 다음 분기 실적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매크로까지 같이 보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별주로 대웅제약, 제약바이오 안에서 가지고 오셨고요. 어제 하이닉스가 크게 흔들리면서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주가가 밀렸습니다.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워낙에 실적이 탄탄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가운데 실적 발표 확인하고 그래도 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고요. 더 간략하게 앞서서 지금 뭐 테마주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테마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또 논의가 됐다, 통과가 됐다, 가결이 됐다, 부결이 됐다 이렇게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미국에서는 통과가 된 거고 네. 우리에서는 9월 달에 연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이에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해볼 만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항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쪽을 얘기를 할 때 컨빅션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바로 당긴다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아직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글로벌리한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접근을 할 때는 사실 작은 종목들보다는
테마성을 많이 움직이는 업체들보다는 조금 안쪽에 있는 우리의 대기업 SI 업체라든지 원래 우리가 매매했었던 큰 업체 위주로 좀 조금씩 매매를 하신다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께서 다채로운 다양한 섹터 포트폴리오를 구상해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박경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